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저를 보시면 아시듯이 저는 지금 스웨터를 입었고요. 여기 그만큼 춥습니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만광부 한 가지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미국 뉴스 먼저 알아보자고요.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는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회담을 나눴다라는 그런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장 3시간에 걸쳐가지고 회담을 나누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하거든요. 중국은 대만을 침공을 하려는 임박한 시도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한테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북한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핵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계속 날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좀 중재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은 이렇게 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냉전 시대는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 그리고 뭐 또 다른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로 얽히고 설키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회담을 나눴다라는 그런 자체가 이런 얽히고 설킨 것들이 조금씩 풀어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보게 되네요. 모두 잘 풀어져가지고 전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로 한 발자국씩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중간선거를 미국에서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간선거를 치른 다음에 이 공화당 내에서 엄청나게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공화당 내에서는 아마도 오는 2024년도에 대선 후보로 트럼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간선거를 마친 뒤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플로리다 주지사인 디샌티스 있지 않습니까? 이 디샌티스가 트럼프를 물리치고 지금 공화당 대선 후보 1위로 지금 올라서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거의 지다시피 했거든요. 이렇게 진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책임이다 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더욱더 커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후보로 올라왔었던 사람들 중에, 이 공화당 후보들 중에 전에 있었던 이 대선이 가짜다, 사기 선거였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이런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던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후보들이 모두 다 줄줄이 낙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줄이 떨어지면서 요번 중간선거에서 진 이유는 바로 트럼프다 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여기저기서 지금 보이고 있네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아마도 2024년도 대선 후보는 플로리다 주지사인 디샌티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이 트럼프를 밀어내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는 이 공화당 내에서도 계속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내일이 15일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오는 15일 날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과연 내일에 트럼프가 무슨 중대 발표를 하는지 뉴스를 또 한번 잘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승리로 이끈 주역은 바로 20대 여성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젊은 층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있었을 때
때 대법원관을 보수파로 모두 다 밀어넣지 않았습니까? 보수파를 밀어넣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 낙태를 하는 그 법이 금지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낙태를 금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은 어디 있느냐, 여성의 자유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로서도 이 공화당이 차지를 하고 있는 수많은 지역들에서는 낙태가 지금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하기 위해서 진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가지고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로 넘어가서 꼭 낙태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뉴스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20대 젊은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투표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트럼프가 아주 개떡같이 해놓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계속 이제 이렇게 수모를 걷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라고 하고요. 흑인계라고 하고 아프리카의 계라고 하고 그리고 이 미식축구를 하는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20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이 용의자가 지금 총을 쏴가지고 지금 3명을 사망케 하고 3명을 사살하고 그리고 2명을 다치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는 오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학교를 하지 않는다. 학교를 모두 봉쇄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가 잡히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가지고 경찰은 이 용의자를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말이죠.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이 총기 규제를 더 빡세게 해가지고 총기 풀리는 것을 좀 빨리 좀 많이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이 총기가 2배 이상 풀리니까 이 총기 관련 사고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냥 통계치만은 보면은 그냥 심플한 산수입니다. 그냥 산수예요. 총기가 많이 풀리니까 총기 관련 사고가 2배가 늘어났다. 그냥 총기를 많이 줄이면은 풀리는 것을 많이 줄이면은 총기 관련 사고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빨리 총기 관련해 가지고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해 가지고 진짜 총기가 필요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게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황당한 아주 빵당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리조나에 있는 어느 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2명의 선생님이 파이어를 당했다고 합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이 해고를 당한 원인이 굉장히 빵당빵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선생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튜던트들이 온리팬이라고 하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이 선생님의 어카운트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온리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야한 거 있지 않습니까? 팬들한테만 보여주면서 돈을 받는 그런 계정이 있어요. 좀 야한 겁니다. 좀 야한 거. 그런 사이트에 이 선생이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야한 거 이렇게 했나봐요. 이렇게 또 야한 거 해가지고 이 선생의 제자가 그 어카운트를 발견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나보죠. 그래가지고 2명의 선생이 아리조나에서 파이어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역시 미국의 이 선생님들의 봉급이 좀 박봉이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야 선생님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맨날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아리조나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LA 모레노 밸리에서는 어제 DUI로 의심이 되는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는 충돌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어코드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 픽업 트럭 있지 않습니까? 픽업 트럭이 아마 픽업 트럭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 픽업 트럭이 이렇게 또 헤드온 컬리전 굉장히 심각한 정면 충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어코드에 차고 있었던 2명의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어코드에 타고 있었던 2명의 사람들 중에 1명은 마이너라고 하네요. 미성년자가 또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또 화가 나더라고요.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망케 할 수 있으니까 음주운전은 제발 좀 아무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력한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죄를 아주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에 있는 아카폴코 그 주변에 있는 어느 한 해변에서 시신 3구가 떠밀려 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시신 3구가 이렇게 떠밀려 왔는데 이 시신이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멕시코 경찰은 이 시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떠밀려 왔는지, 왜 이렇게 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뭐 멕시코는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카르텔이죠. 이 마약 카르텔들이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벌이는데 진짜 멕시코는 뉴스에 이렇게 자주 뭐 말도 안 되는 살인 사건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멕시코는 놀러 가고 싶어도 이런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웬만하면은 놀러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브라질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브라질 얼마 전에 대선이 치러져 가지고 이 보우소나루 이 완전히 구구파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선이 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또 좌파인 룰라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이 보우소나루를 지지를 하는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구구파들이 계속해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지금 이 구구파들이 이 보우소나루한테 쿠데타를 일으켜라 라고 지금 주문을 넣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항상 이렇게 구구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구파들이 너무나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좀 어지럽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의사당 난입 사건 있지 않습니까?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그것도 트럼프가 이 구구파들을 조종을 해가지고 의사당에 쳐들어가라 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지금 브라질에서도 구구파들이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한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킬 때다 라고 계속 주문을 넣고 있다고 하네요. 또라이 새끼들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에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폭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연준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이 CPI 있지 않습니까? Consumer Price Index,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7.7%가 나와가지고 이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면서 와 이거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연준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직도 이 CPI 7.7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 라고 이렇게 매파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매파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은 주식시장이 주춤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10년 만기 국채율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은 소폭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이제 퇴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퇴직자들은 이런 연금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데, 이 연금들을 보통 거의 대부분 주식시장 아니면 채권시장에 넣거든요. 주식시장에 대략 한 60%를 넣고, 그리고 한 40%는 채권시장에 넣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마무시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시장이나 뭐 채권시장이나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퇴직자들이 굉장히 심하게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
85년 만에 지금 이 퇴직자들의 연금의 이 가치가 지금 15% 정도 줄어들었다. 주식시장 폭락 그리고 이 채권시장의 불안함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은퇴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 가치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죠. 빨리 미국은 잘 좀 이 어려운 침체를 잘 극복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 전 세계적인 이 경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를 가까스로 아주 간신히 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아마도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가까스로 이렇게 모면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 고용 시장을 밑거름 해가지고 내년에 이 경기 침체를 잘 버텨가지고 내년이 지난부터 해서는 미국 경제가 잘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유럽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러시아가 이렇게 이 전쟁 때문에 이 유크레인 전쟁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럽은 아마도 내년에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MF 총재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경쟁을 이 무역 갈등을 계속 빚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IMF 총재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가지고 뭐 악수도 하고 뭐 3시간 동안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잘 좀 풀어져가지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이 전쟁도 빨리 끝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좀 발전적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월마트하고 탈겟이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월마트하고 탈겟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월마트하고 탈겟에 가장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 탈겟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지금 현재 이 경기 침체에 빠졌는지 아니면은 지금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 탈겟하고 월마트에서 어떻게 실적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소비 위축이나 아니면은 뭐 재고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진짜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부터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직원들 3,700여 명 정도 바로 해고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의 80% 정도 4,400여 명 정도를 그냥 해고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계약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전 통보도 없이 그냥 바로 해고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해고를 시켰다고 하는데 트위터에서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찾아내는 그리고 이 유해 내용들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 뭐 음모론 같은 거나 뭐 잔인한 것들이나 뭐 야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올리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어카운트를 뭐 금지를 시키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팀을 모두 다 해고를 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트위터는
있어서는 좀 무법지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많은 또 유해 내용들, 그리고 구구파들, 뭐 극좌파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써놓고 거기에다가 음모론 같은 것도 이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또 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트위터가 얼마 전에 이 엄청나게 큰 기업들로부터 이 광고를 해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부터 뭐 아우디나 GM이나 뭐 화이자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기업들에서 트위터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을 이제부터 중단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트위터의 매출이 엄청나게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커다란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트위터에다가 대량 광고를 넣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서로 그냥 먹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에서 트위터에다가 대량 광고를 넣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일론 머스크 다 자기 거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어느 한 CEO, 무슨 그린힐즈 뭐 소프트웨어 CEO랑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CEO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차량들의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홍보를 계속 엄청나게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 CEO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CEO인데,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율주행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뭐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 셀프 드라이빙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프로그램이 지금 공도에 돌아다니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직접 테슬라 자동차들을 사가지고 드라이버를 고용을 해가지고 직접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타가지고 그리고 운전자를 해가지고 이 셀프 드라이빙 그리고 이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뻔한 적이 굉장히 많았으며, 그리고 공도에 나가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뭐 셀프 드라이빙이나 오토파일럿을 켜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 차선을 이렇게 좀 넘어가는 일도 있어가지고 정면 충돌을 할 뻔한 적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위험한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의 돈을 뭐 100만 달러 이상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 오토파일럿,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이렇게 공도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테슬라에 대한 악재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중국에다가 이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테슬라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생각만큼 잘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에서 말이죠.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국 수많은 전기 자동차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전기 자동차 기업들이 이 기술력들을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시키면서 테슬라보다 가격도 훨씬 더 싸고 좋은 이런 전기 자동차들을 엄청나게 지금 뽑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자동차들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테슬라 자동차들이 비싼데, 그런데 선택지가 지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중국에는. 그래가지고 중국 테슬라는 지금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거든요. 중국 이 테슬라 공장, 이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는 나오자마자 이 테슬라 자동차들을 모두 다 팔아버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가지고 이 재고가 쌓여가지고 10,000대 이상이나 지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안 팔린 자동차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중국에 있는 이 테슬라에서는 이 남은 이 테슬라 자동차들을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방안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중국에서도 이 테슬라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계속해가지고 가격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가격을 계속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테슬라 중국에서 가격을 한 9%, 한 10% 정도 내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이 테슬라 자동차 중국에서 잘 팔리지 않아가지고 가격을 내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재고가 계속 쌓여가지고 이 재고를 처리를 하려고 이제 미국에다가 지금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수출을 하려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테슬라는 지금 약간 뭐 좋지 않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는 게 보이기는 보이네요.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계속 뉴스를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테슬라 자동차들이 지금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자동차들 비싸면 안 사면 되거든요. 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린다고 하면은 테슬라 자동차들의 가격들이 다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혹시 테슬라를 너무나 갖고 싶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테슬라를 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조금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 테슬라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 테슬라 자동차들이 그러니까 이 테슬라에서 좀 위기감이 느껴야지만 테슬라 자동차들의 이 모델들을 또 더 빨리 변경을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는 좀 너무나 좀 자만심에 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자동차들이 너무나 잘 팔리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 모델 S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모델 S가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모델이 안 바뀌고 있어요. 보통 자동차 모델들은 5년에서 7년 뒤에는 모델이 바뀌거든요. 지금 10년간 우려먹고 있는 이 테슬라 모델 S 지금 그냥 팔리니까 그냥 이대로 두는 것 같은데 테슬라 좀 위기감을 느끼도록 좀 사는 것을 조금 덜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가격도 조금 더 내리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이버 트럭도 지금 2019년도에 발표를 한 뒤에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배가 불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어려워져가지고 좀 위기감을 느껴야지만 뭐 사이버 트럭이니 뭐니 뭐 새로운 것들을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서비스들을 이 테슬라 고객한테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테슬라 자동차를 사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테슬라 가격들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또 보이는데 중국에서 이 테슬라 자동차가 급발진 있지 않습니까? 급발진이 의심이 되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테슬라에 대한 이런 나쁜 뉴스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뭐 항상 잘 나가니까 지금 전기차 중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테슬라만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조금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자동차 이런 악재 같은 거 조금 더 많이 있는다고 하면은 테슬라 자동차가 훨씬 더 좋게 만들어져서 나올 거거든요. 가격도 훨씬 더 싸게 말이죠. 사이버 트럭도 지금 너무나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늦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조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테슬라한테도 더 좋은 거거든요. 저도 테슬라 주식 아직 갖고 있거든요. 조금 나중에 사기는 샀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테슬라 자동차 혹시 사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런 오토파일럿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셀프 드라이빙 쓰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건데 조금 더 편의성이 많이 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이 테슬라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 자동차 오토파일럿 키신 다음에는 항상 잘 보고 운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괜히 그냥 테슬라 오토파일럿 믿다가 사고 나면은 큰일 나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FTX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3대
제3위 코인 거래소, 이곳이 지금 이 파산 신청에 들어가면서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솔라나라는 그런 암호화폐는 65%가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뭐 거의 가치가 반 이상이나 지금 사라진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FTX가 파산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뒤로부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16,000달러도 깨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요 책을 쓴 키오사키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10,0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FTX에서 암호화폐를 이렇게 사람들이 사가지고 이 고객의 돈이 이 FTX 있지 않습니까? 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가지고 자회사의 부채를 갚는 데 썼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FTX 안에 있었던 암호화폐들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뭐 털리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털리는 일도 있었고 해킹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가 계속해 가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어디까지 떨어질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통계치를 보니까 역시나 주말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 적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적게 나온 통계치를 볼 수가 있었네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단 3,200여 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2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따봉이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8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 총수는 110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새로운 이 변이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BQ1 그리고 BQ1.1 이 새로운 변이가 지금 우세종이 돼가지고 미국 전역을 덮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조금씩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LA를 본다고 하면은 LA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계속 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병원 입원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원 입원자들 수거든요. 올라가는 거. 이 병원 입원자들의 수가 지금 LA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 전역을 봤을 때 특히 이런 대도시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D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리플 데믹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그리고 호흡기 질환, 요런 트리플 데믹이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 라고 이렇게 또 CDC에서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강력하게 권장을 드린다고 합니다. 마스크 쓰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뉴스 처음에 했었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나 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기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추운데 미국 동쪽은 훨씬 더 춥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국이 추워지고 있으면서 독감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또 퍼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 많은 곳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실내 안에 들어가실 때는 웬만하면은 마스크 쓰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소식을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전쟁은 일어난 지가 264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유크레인에 대한 이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기쁜데, 지금 유크레인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크레인군이 이 헤르손을 다시 탈환을 하게 되면서 키이우, 헤르손, 뭐 오데사, 여러 이런 주요 도시들에서 유크레인 시민들이 거리로 흘러나와가지고 자신들의 국기를 들고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라고 외치면서 축제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 영상들을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그 영상들을 여러 개를 보니까
야, 예전에 한국도, 대한민국도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사람들이 모두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집에 숨겨놨었던 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광복절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그랬다고 제가 한국에서 배웠어가지고 그것이 또 생각이 나는데, 야, 이 헤르손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이제 숨겨놨었던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좋아하면서 막 축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군인들 막 들어왔었을 때 막 군인들 껴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까지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빨리 이 전쟁은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 푸틴은 이번 전쟁 정말로 잘못한 것입니다. 남의 나라를 왜 쳐들어가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이 푸틴 한 놈 때문에, 이 러시아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이 전쟁이 평화적으로 좀 잘 좀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8개월 만에 이 헤르손을 되찾으면서 이 8개월 만에 헤르손에 방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헤르손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헤르손을 되찾은 것은 종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유크레인 땅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 빼앗긴 땅들을 모두 되찾으면은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까지 전쟁 계속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헤르손을 되찾았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조금씩 자신의 빼앗긴 땅들을 다시 탈환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종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러면서 지금 크렘린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의 화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이 크렘린궁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헤르손은 러시아 땅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땅이다. 너네들 지금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화가 나고요. 이런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자신의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면은, 푸틴이 사인을 하면은 그게 러시아 땅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유크레인 이 헤르손 땅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크레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푸틴이 사인을 하면 그게 러시아 땅이 되는 겁니까?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똥꼬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러시아의 크렘린궁, 이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유크레인군이 헤르손을 다시 탈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시 탈환을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나머지 땅들을 탈환을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 쉴만도 한데 아직도 빼앗긴 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다른 땅들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르손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그 나머지 땅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강인가 바다인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건너가지고 지금 유크레인군의 특수부대들이 침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와, 이거를 보니까 유크레인군 진짜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제가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진짜 진짜 믿음직스럽고요. 너무나 이 유크레인군 잘 싸워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방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정말 뿌듯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유크레인군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계속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빨리 좀 너네 나라로 평화롭게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시진핑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만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네요. 유크레인에다가 이제 핵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 둘 다 반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성명을 받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에서 이 핵 사용을 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핵 사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이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도간에 든 쥐 아니니까, 이렇게 도간에 든 쥐니까
도관에 든 쥐는 뭐든지 하죠. 뭐 고양이도 물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러시아 푸틴이 이렇게 핵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만나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핵 사용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공동 성명을 냈다고 하니까 어쨌든 제발 좀 핵 사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유크레인 군이 잘 싸워줘가지고 이 빼앗긴 땅들을 하나둘씩 탈환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지금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저도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유크레인 국민들이, 유크레인 시민들이 모두 다 이렇게 거리로 나와가지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진짜 가슴이 따뜻하고 저까지 막 눈시울이 좀 빨개지더라고요. 정말 눈물까지는 흘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울컥울컥 했습니다. 정말 유크레인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전쟁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러시아가 한 일주일 만에 유크레인을 모두 다 먹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모두 다 했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유크레인 군이 생각보다 너무나 강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투지를,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투지를 엄청나게 발휘를 하면서, 그리고 서방 국가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도와준 것,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준 게 가장 큰 도움이죠. 어쨌든 유크레인 군이 이렇게 잘 싸워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따뜻하네요. 뭐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